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 플루터에서 에러 핸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 에러 핸들링이라는 게 그 정답이 있진 않겠죠. 정답이 있진 않은데 항상 조금 불편을 겪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에러를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요 매트라는 분의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제네릭이라는 거,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에러 핸들링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클래스 구조에서 에러 핸들링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 베이스의 에러 핸들링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g라는 패키지에 있는 이더라는 구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에러 핸들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이 fake HTT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는 그냥 만든 클래스인데 뭘 위한 목적이냐면 HTTP 리퀘스트를 날린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HTTP 콜을 하는 게 아니고 요 함수가 HTTP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러를 가정해서 만드는 그런 페이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HTTP 콜이다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HTTP 콜을 하면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 끊겨서 발생하는 그런 에러, 그 다음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서 404 에러,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된 포맷으로 안 왔을 때 발생하는 에러, 뭐 이런 에러들이 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에러들이 있는데 그 에러들도 비슷한 톤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세 가지 에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발생하는 에러들을 주석 처리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JSON 데이터가 리턴되는 HTTP 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한 개의 포스트를 얻고 싶어서 메소드가 호출됐어요. get one post라는. 그러면 이 one post는 HTTP 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해요. 포스트 데이터를 요청하겠죠. 근데 그 HTTP 콜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이게 플루터라고 쳐볼게요. 플루터 클라이언트가 HTTP 콜을 하잖아요. 누군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제공자에게 HTTP 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에러가 날라올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플루터 입장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뭔지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잘 돌아왔을 때, 그리고 어떤 에러가 리턴됐을 때 이런 상황을 다 상정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대응이 뭐냐면 트라이 캐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부분에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리고 데이터가 잘 오면 해당 석세스 데이터를 리턴을 합니다. 데이터가 잘 오지 않으면 캐치 부분이 실행이 되고 여기다가 콘솔 에러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 없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사용하죠.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자, 여기에서 소켓 익셉션 에러. 네. 인터넷이 없어서 소켓 익셉션 에러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리스폰스 바디를 요청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캐치 부분으로 가죠. 캐치 부분이 수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켓 에러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끝나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앱이 크래시 되진 않았는데 에러가 발생하고 로그를 찍은 다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사용자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계속 리퀘스트를 포스트 보여주세요 하고 계속 이 버튼을 누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화면에서. 사용자는 어떨까요? 벙찌죠. 최악의 앱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트라이 캐치 문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에러 처리지만 이런 식으로 로고만 찍고 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에러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트라이 캐치가 없이 얘만 딱 썼을 때는 앱이 크래시가 될 거예요. 사용자가 그 HTTP 콜을 요청하느라고 버튼을 딱 누르면 앱이 막 크래시돼, 에러나. 그러면 사용자는 적어도 이게 에러 상황이구나 인지를 하게 되겠죠. 오히려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반응도 없어. 트라이 캐치로 묶으니까 에러가 그 크래시를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로그만 찍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선 최악인 거죠. 이런 상황이. 네,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로 에러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에러 핸들링을 잘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에러가 났을 때 사용자 화면에 에러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에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자,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포스트 서비스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원 포스트를 요청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 단순하게 트라이 캐치로 그 에러를 한 번에 감싼 게 아니고 트라이 캐치할 때 각각의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종류별로 캐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에러를 그대로 그 사용자 화면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어떻게 보냈냐면 failure라는 오브젝트로 사용자 화면으로 throw 합니다. 네. 이게 뭐가 좋냐면 에러가 원래 socket exception이라는 에러를 리턴을 하면 socket exception이라는 타입의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HTTP exception이라는 에러를 리턴을 하면 요 객체로 요 타입으로 에러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별로 타입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에러 핸들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failure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요 에러들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failure라는 오브젝트로 리턴을 하게 만든 거예요. throw 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get one post를 수행하는 그 화면 쪽으로 failure라는 failure 아니면 post 요 데이터 둘 중에 하나만 리턴되게 되겠죠. 네. 요게 조금 더 나은 방식이잖아요. 다양한 타입의 에러 타입을 그대로 리턴하는 것보다 이렇게 failure라는 타입으로 리턴을 일치시키는 게 더 적절히 핸들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ailur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줬고요.
거기는 지금은 메시지만 처리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에러 처리를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퍼티를 넣을 수도 있고 메소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실습이니까 그냥 failure라는 어쨌든 그 클래스를 만들고 요 타입으로 에러를 리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에러 처리예요. 보세요. 지금 사용자 화면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퓨처 빌더를 썼고요. 퓨처 빌더를 쓰지 않고도 사용자 화면을 더 잘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컨셉을 이해하는 게 목표니까 퓨처 빌더로 예를 들어볼게요. 퓨처 빌더에는 에러를 처리하는 루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퓨처 빌더에 get one post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HTTP 리퀘스트는 10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백엔드에서 HTTP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리스폰스 해주는 데까지 10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사용자는 기다려야 돼요. 화면에서. 그래서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를 보여주죠. 이건 퓨처 빌더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커넥션이 웨이팅일 때 인디케이터, 로딩 바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로딩 바를 보여주고,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났을 때도 처리할 수 있어요. 에러가 났을 때는 화면에 에러를 텍스트 위젯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 에러는 아까 말한 failure objec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리턴 됐을 때, 그때는 뭐냐면 화면에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퓨처 빌더는 이렇게 대기 상태, 그리고 에러 상태, 그리고 데이터가 잘 온 상태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요 에러 타입, 스냅샷의 요 에러 타입은 failure object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를 핸들링하기에 참 편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백엔드로 어떤 HTTP 콜을 요청합니다. 리퀘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로딩 바가 뜨죠. 로딩이 막 돌다가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면 여기에 포스트를 쭉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러 메시지가 실제 복잡한, 우리가 콘솔에서 보이는 그런 복잡한 에러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된다는 겁니다. 요 에러 메시지가. 요렇게 에러를 일관성 있게 핸들링 하는 거 괜찮죠?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깔끔하게 에러 처리를 할 수 있죠. 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 고려된 에러 처리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가 여기까지네요. 자, 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에러를 핸들링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트라이 캐치를 썼었어요. 트라이 캐치로 하면 에러가 잡히긴 잡혀요. 그래서 크래시가 나진 않죠, 앱이. 하지만 그냥 캐치 부분에서 콘솔에 로고 찍고 끝내면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에러 처리입니다. 이런 식의 에러 처리보다는 그냥 앱이 크래시 나는 게 나아요. 크래시 나면 유저가 짜증은 내겠지만 적어도 에러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try on catch 이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에러 타입을 failure로 취한했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failure를 그 유저 화면으로 보냈죠. 그래서 유저 화면에서 failure가 있을 때 그냥 투박한 소켓 익셉션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 연결이 없습니다와 같은 유저 프렌들리한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